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에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관련 주요 판례입니다. 그래도 참 처음에 공부할 때 뭐 깝깝하죠. 깝깝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판례를 벗어나서 출제되기는 힘들 겁니다. 요거 이제 잘 정하면 뭐 결국 선고유예하고 집행유예는 조문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판례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잘 정리해서 문제 풀면 점수를 획득하겠죠. 그러면 기본 수업 복습하는 차원에서 선고유예 조문 먼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문 한번 봅시다. 59조 선고유예의 요건이랑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 정지, 벌금 요거죠.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자격 정지는 있지만 자격 상실은 없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장 가서 나중에 뭐 땅치고 후회하지 말고 자격 상실은 없습니다. 왜? 선고유예는 1년 이하니까 좀 경비한 범죄죠. 자격 상실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받을 때 자격 상실입니다. 중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 정지, 그리고 벌금인데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벌금도 그냥 벌금이죠. 500만 원 이하가 아닙니다. 그냥 벌금이고 뒤에서 보겠지만 집행유예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니까. 이걸 선고할 경우 51조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51조는 양형 사유죠. 뭐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향과 뭐 환경, 피해자에 대한 뭐 관계들,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오의 정황, 여하튼 양형 조건입니다. 51조. 이걸 참작해가지고 뉘우치는 증상이 뚜렷할 때, 뉘우친다는 거, 그 형 선고를 미룰 수 있죠. 단, 이 단서를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이게 앞으로 판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이게 선고유예 결격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그러면 선고유예를 못 해줍니다.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이거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다시 조문을 보시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아니죠. 누범하고 달리 이건 받은 자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받은 전과라고 표현했습니다. 전과. 전과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팩트,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팩트. 나중에 그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단서를 꼭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59조 2 보호관찰. 형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할 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죠? 선고유예는 보호관찰만 가능하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선고유예는 오로지 보호관찰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2항. 이러한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 기간은 이건 뭐 알고 있어야 되죠. 1년입니다. 2년이 아니고 1년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 60조 선고유예 효과. 형 선고유예 받은 날로부터 그렇죠. 아무런 사고도 안 치고 이거 알고 있어야 되죠. 2년이죠. 2년을 무사히 지납니다. 그러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면소 간주. 그 다음 61조입니다. 선고유예의 밑줄 한번 걸어놓습니다. 실효입니다. 실효. 선고유예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겁니다. 실효. 이미 여러분들 이제 기본수업 공부하시기 때문에 이런 게 은근 헷갈립니다. 옛날에 기술되기도 했고. 앞으로 볼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취소제도도 있고 실효제도도 있습니다. 두 개로 나뉘죠. 집행유예는 실효와 취소제도가 두 개가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고유예는 요 실효제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옛날에 이제 출제되게 되죠. 선고유예는 실효 제도만 있습니다. 취소 제도는 별도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이야 방금 봤으니까 선고유예는 실효 제도만 있다. 기억납니다. 지금부터 6개월이 지납니다. 기억이 날까요? 그걸 예상이 된다면 지금 대비하는 겁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고유예할 때 선고의 시옷, 신료할 때 시옷. 그렇죠. 매우 멋진 공부 방법입니다. 선고유예의 시옷. 시옷이 있죠. 선의 신료의 시옷.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 봅니다. 1항 형 선고유예 받은 자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있었다. 이게 발견됩니다. 그러면 미뤄뒀던 형을 밑줄 그었습니다. 선고한다. 요는 괴롭죠. 선고할 수 있다 아닙니다. 선고해줘야만 됩니다. 왜? 이런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있다면 원래 선고유예 결격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발견된 거죠. 그러면 화살표 필요적 실효입니다. 필요적 실효. 그리고 비교해야 되는 게 2항입니다. 보관차를 명한 선고유예 받은 자가 보관차 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또 그 정도가 무겁습니다. 그러면 유예한 형을 밑줄 그어놓습니다. 선고할 수 있답니다. 선고한다 아닙니다. 이게 임의적 실효죠. 이런 걸 좀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최근에 출제된 적은 없지만 그렇죠. 선고한다,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서 출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수험생은 당연히 난 이 문제 맞췄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와서 가다만 보고 채점하다가 틀려버립니다. 왜 틀린지도 모르고 틀릴 수도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한 개는 선고한다고 2항은 선고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구분하는 건 간단하죠. 1항은 당연히 얘는 원래부터 선고유예 못해주는 놈이었습니다. 자격정지사항 형에 처한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바로 선고한다가 맞죠. 근데 2항은 어떤가요? 보관차할 준수사항을 좀 위반했고 그게 좀 무거운지 무겁지 않은지 그대로 보관차를 유지할지 그래서 보관차를 그냥 유지할지 이런 것은 법원이 좀 재량을 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임의적 실효입니다. 선고할 수 있다로 나오는 겁니다. 요 리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됩니다. 뭔가 좀 무거운지 무겁지 않은지 법원의 판단의 여지를 좀 인정해줘야 되는 사안이라면 임의적 규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요런 이제 기본수 됐고 그 다음에 밑에 주요 판례드립니다. 1번 선고유예 요건 중 개전의 정상 현저한테 개전 위로 올라가서 59조 1항에서 우리가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이렇게 봤지 개전의 정상이라는 한자적 표현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각주 맨 밑에 내려가서 보면 각주 3번 20년도 개정되기 전입니다. 2020년도 구형법 59조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 선고할 때 바로 51조 사항을 참작하여 요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테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 그리고 이 개전의 정상이 무슨 말이냐? 꼭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되었고 이게 맨 밑에 박스의 1번 이 전합체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게 출제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출제가 이제 될까요? 현재는 국어적으로 개전의 정상을 개전이다라고 하면 요즘 세대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물론 옛날 세대들도 잘 모릅니다. 개전 이런 잘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요 박스 1번 판례 맨 끝에 화살표 딱 보면 20년도 12월 8일 헌법 개정으로 이 판결은 향후 출제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출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궁금하다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만 보시고 이런 건 출제하면 안 되겠죠. 이미 법 표현이 국어적으로 바뀌었는데 굳이 개전의 정상을 출제한다. 그 출제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마시고 2번 판례 2번 이건 은근히 출제가 잘 되는 판례죠. 그렇죠. 그러면 2번 판례 칠판톡에서 한번 먼저 정리하고 요 2번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따로는 없네요.
네, 봅시다. 지금 뭐 앞으로도 모의고사나 뭐 문제 풀도 이거 자주 보죠. 이쪽이 네, 법원입니다. 법원의 판사고 피고인이 춘봉이가 여기 있습니다. 네,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죠. 만약에 이 법원이 그대로 키핑 갖고 있다. 그러면 선고를 유예한 겁니다. 예, 지금으로 이 판례는 필수적인 판례입니다. 워낙 출제가 잘 되니까. 그리고 법원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피고인을 향해서 선고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선고를 해준 겁니다. 요걸 기준으로. 예, 그럼 이제 예, 주형입니다. 주형, 주된 형벌. 네, 선고 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일 때 가능하죠. 대표적으로 만약에 징역 6월이다. 주된 형벌입니다. 이거를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죠. 선고 유예한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주형에 대해서 선고를 유예할 때 이에 부과할 몰수나 추징을 선고 유예할 수 있는지 선고할 수 있는지 이런 게 문제되는 겁니다. 워낙 출제가 잘 되죠. 그러면 주형에 대해서 선고 유예합니다. 그러면 몰수나 추징은 부가형이잖아요. 부가형. 그냥 얘한테 뭐 얹혀서 하는 겁니다. 얹혀가지고. 그러면 주형에 대해서 선고 유예합니다. 그럼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한일전입니다. 한일전. 이제 뭐 2대2 연장 이제 후반까지 갑니다. 언제 한 골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형하고 동생이 원룸에서 같이 있다가 맥주가 다 떨어졌네요. 편의점에 맥주를 사러 나가고 싶나요? 갔다가 오는 한 5분 동안에 골이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주형, 형이 에이 안 나갈란다. 예,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부과할 몰수나 추징입니다. 몰수나 추징도 선고 유예할 수 있습니다. 동생도 안 나가도 됩니다. 또 이럴 수도 있죠. 형님이 야 동생 보자 여기 2만 원 있다. 네가 가라 편의점. 그래서 에이, 동생도 축구 보고 싶지만 형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죠. 몰수나 추징. 이거 가능하면 그만. 이걸 잘 정리해 둡니다. 형님이 안 나갑니다. 그럼 동생은 안 나가도 되고 나가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왜 우리가 이게 왜 뭐 대법원까지 갔을까요? 몰수 추징입니다. 몰수 추징은 지금 선고 유예할 수 있죠. 주형이 돼서 선고를 미룰 때는. 근데 문제는 59조 1항을 방금 봤잖아요. 몰수 추징에 대해서 선고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나요? 다시 59조 1항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입니다. 몰수 추징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주형에 대해서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얘는 어차피 부가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몰수 추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선고 유예할 수 있다. 이런 것은 허용이 됩니다. 이건 됩니다. 형님 안 나가면. 근데 이제 반대로 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주형, 형님이 이렇게 합니다. 편의점에 맥주 사러 갔습니다. 언제 꼴이 터질지 모르는데. 근데 몰수나 추징이 이걸 기준으로 이쪽으로 선고 유예하고 즉 동생은 안 나갑니다.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형님이 편의점에 맥주 사러 갔는데 동생이 턱 집에 앉아가지고 TV 축구를 보고 있다. 이거는 하거상이고 죽자는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걸 잘 정리하면 됩니다. 요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주형입니다. 주형에 대해서 형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이에 부과할 몰수 추징에 대해서 선고 유예할 수도 있고 선고 유예를 하지 아니해가지고 몰수 추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꼭 정리해야 되는 것은 주형에 대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과할 몰수 추징에 대해서만 선고 유예한 조치는 위법한 겁니다.
요건 은근히 출제가 잘 되고 있죠. 필수적인 판례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한번 볼까요? 2번 판례입니다. 2번. 59조에 의하더라도 몰수는 아예 규정되어 있지는 않죠. 다만 몰수 또는 추징은 부가형적 성격을 띠고 있어 로마서 1번 주형에 대해서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입니다. 아, 형이 안 나가는 거죠. 그러면 몰수 추징에 대해서도 선고 유예해 줄 수는 있습니다. 반면 로마서 2번 주형에 대해서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형이 나갔네요. 이에 부과할 몰수 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오래된 판례지만 아직까지도 기세등등하게 출제가 잘 되고 있는 판례죠. 필수적인 판례입니다. 여기 뭐 별표가 뭐 없어도 제가 이건 안 봐도 된다는 정도를 빼고는 다 정리를 좀 하죠. 뭐 어떻게 출제될지도 모르고 조금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 되잖아요. 네, 2번은 필수적인 판례입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3, 4, 5, 막 6, 3, 4 보니까 어이구 그림도 있고 좀 뭔가 복잡해 보입니다. 이 3번 판례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워낙 출제가 잘 되는 판례이긴 합니다. 네, 3번 판례 그림도 있죠. 칠판에 그림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춘봉이가 A죄를 범해가지고 A죄에 대해서 2010년도 3월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확정됩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 이제 집행유예는 앞으로 보겠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기간이 기산되게 되죠. 그래서 그냥 대충 집행유예 2년이니까 2012년도 3월쯤에 A죄의 집행유예 기간 만료로 형선고 효력이 여기서 상실됩니다. 상실된 이후에 춘봉이가 요 B죄를 범한 겁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B죄를 여기서 이제 심판하게 되죠. 문제는 이겁니다. 요 B죄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해줄 수 있느냐, 이게 다투지는 겁니다. 선고유예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 뭐 우리가 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게 59조 1항 단서죠. 선고유예 결격입니다. 자격정지사항의 형을 받은 자가 아니고 받은 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바로 선고유예 결격입니다. 선고유예 결격. 그래서 자격정지사항의 형을 받은 전과다라고 하는 것은 받았다는 팩트, 사실 자체만 있으면 되고 나중에 그 자격정지사항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이걸 심판할 당시에 요 A죄로 받은 징역 6월 형 선고 효력은 상실되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형 선고를 받았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2010년 3월 달에 징역 6월이라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은 남아있잖아요. 그 저지 이펙트, 그 저지 효과만 상실된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죠. 우리 법을, 형법을 특히 공부할 때 사실관계 문제인 팩트하고 그에 대한 인간의 판단이나 법적 효과를 주는 게 있죠. 저지 판단이나 효력 문제를 반드시 구분해야 되고, 바로 우리가 법을 공부하면서 보통 어떤 뭐 일이 있었다는 사실, 히스토릭 팩트죠.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99%는. 그렇죠.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단 한계가 있긴 있죠. 예외적으로 재심은 재심 대상 판결 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빼고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바뀔 수는 있지만, 그래서 바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더라도 2년이 무사히 지나더라도 2010년도 3월 형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바로 저지 그 형 선고의 저지 효력이 상실될 뿐입니다. 그러면 요 B죄를 심판할 때, 요 심리할 때 이미 이 사건 피고인 김춘봉은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은 사실은 그대로 있잖아요. 선고유예 못 해줍니다. 결격자입니다.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가 맞죠. 그래서 피고는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B에 대해서 선고유예는 불가능합니다. 요렇게 이제 쭉 공부하는 거죠.
은근히 이 판례는 필수적인 판례입니다. 물론 어렵지는 않지만 물론 처음 보시는 수험생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반드시 정리해야 될 판례입니다.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괜히 뭐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지 말고 미리 답을 말씀드리죠. 그래서 간단하죠. 우리 수험생입니다. 수험생은 정리를 해야만 됩니다.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판례들이 쭉 있죠. 59조 1항 단서에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있는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그렇게 가버리면 99% 옳은 지문입니다. 100%라고 보면 됩니다. 판례에 따랐을 때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례에 따랐을 때 요놈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즉 결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는 100% 과거가 구린 놈 선고유예 결격자였습니다. 공부할 거 없네요 이제 그러면. 그래서 판례 따랐을 때 그냥 100% 선고유예 결격자입니다. 그걸 머릿속에 넣어두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시험장 갔을 때는. 시험장 갔을 때 뭐 바쁘면 맨 끝에 줄만 봅니다. 뭐 디귿 지문 맨 끝에 59조 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로 틀린 지문입니다. 전부 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했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그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모른 척하고 이제 2번 판례 보겠습니다. 그 밑에 4번 판례입니다. 굵은 글씨 보시면 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약간 느낌이죠. 실효되었다는 것은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남아있고 졌지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실효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59조라는 단행에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참 어렵죠. 바로 밑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네, 칠판이죠. 준몽이가 A죄를 범해가지고 여기서 A죄에 대해서 징역 5년이 선고되고 확정됩니다. 90년도에. 그럼 이제 요 교도소 그림이죠. 한 5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95년도 8월달 A죄의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한 10년 정도 요거 봅시다. 그로부터 10년 정도 지났네요. 2005년도. 뭐가 되는 A죄의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그냥 착하게 10년을 딱 경과합니다. 그러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A에 대한 징역 5년 형이 요 5년 형이 실효됩니다. 형이 장래를 향해서 실효됩니다. 왜 이런 게 있을까요? 너무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사고 친 것 때문에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다가 강도상에서 막 유미말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30대 중반에 왜 착하게 삽니다. 그런데 한 20대 초반에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했던 그 못된 일 때문에 앞으로 내 인생 자체를 자꾸 누범 가중하거나 말아먹으면 안 되겠죠. 그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바로 이렇게 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옛날에 받았던 이 형의 효력을 없애줍니다.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요 이후에는 저 징역 5년 형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효되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비죄를 범한 겁니다. 요 비죄를 범했고 요 비죄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해줄 수 있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럼 답은 나오죠. 요 비죄에 대해서 선고유예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 선고유예 결격자가 있습니다. 판례 따랐을 때는. 이것도 판례고.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이 당시에는 징역 5년 형 선고 효력은 실효되어 있잖아요. 요 이후로부터는 실효되어 있죠. 장래를 향해서 실효됩니다. 근데 문제는 59조 1항 단서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아니고 받은 전과라고 표현했습니다. 전과. 받았다는 팩트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90년 8월에 징역 5년 형 선고를 판사로부터 받은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바로 춘봉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유예를 못 해줍니다. 알겠죠? 안 어렵습니다. 그냥 선고유예 결격자입니다. 판례 따랐을 때. 아시겠죠? 그 다음 제 5번 판례입니다. 5번 판례 2010년도 판례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 공모 좀 했다. 그런데 5번에 대가로 1번이죠. 대가로 1번. 요 굵은 거 별표 한번 해놓습니다.
이거 출제되면 당황하셨어요. 당황스럽습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사실관계도 모르는데 이렇게 봐도 지금 뭐 모르겠는데 그렇죠. 근데 갑자기 대괄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39조 1항에 59조 아니요 39조 1항에서 39조입니다. 형평고려 이머지 가면이죠. 37조 후단 경합범 중 사후적 경합범이네요. 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을 승하는 경우 굵은 글씨입니다. 헌법 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59조 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 굵은 글씨죠. 굵은 글씨 요거 가로로 딱 해놓습니다. 이걸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시험장 가서 딱 출제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공부했고 나름대로 고수다 이렇게 생각해도 이게 뭔 말입니까? 이 두 줄만 다 봤을 때 더 당황하셨어요.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어렵습니다. 근데 출제하기는 참 좋습니다. 딱 두 줄로 나오고 게다가 옛날 판례도 아니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대괄호 이번에 사실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있고 제발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네, 주몽이 음주운전했습니다. 요거로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 비제죠. 여기입니다. 이걸 이제 재판한 겁니다. 요 비제입니다. 의무방해죄를 범한 겁니다. 의무방해죄.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폭처법 위반죄를 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 C죄에 대해서 수원지법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확정됩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심판되고 얘만 아직 재판 안 받았네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걸 여기서 재판하는 겁니다. 요 B에 대해서 선고유예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선고유예를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요 B죄에 대해서. 답은 알겠죠? 선고유예 해줄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냥 선고유예 결과자입니다. 모른 척하고 보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요거. 그럼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B죄입니다. 여기서 B죄를 심판하고 있죠. 의무방해죄를 범할 당시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우리가 41조입니다. 41조에서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고. 그러면 여기서 자격정지 이상은 여기서 요거잖아요. 그러면 벌금은 자격정지 이상 형이 아닙니다. 그럼 볼까요? 의무방해죄를 범할 당시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걸 기준으로. 네, 그래서 변호인은 이 의무방해죄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해달라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판결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결시를 기준으로는 비록 C가 이거 B죄 이후에 범하긴 해도 징역 4개월을 받았잖아요. 이건 자격정지 이상 맞죠? 집행유예인데 집행유예까지 있어도 이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빵하고 우유를 2개를 던졌습니다. 2개를 받았습니다. 그럼 빵을 받은 건 맞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비록 집행유예 판결이긴 해도 징역 4개월의 형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얘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제 공부한 거 있죠. 여기서 사후적 경합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7조 후단 머릿속에 있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입니다. 금고 이상의 요거 징역 4월 맞죠? 금고 이상 형에 처한 판결 시제 맞죠?
이때 처하는 선고유예, 집행유예도 포함됩니다. 금고 이상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는 시죄하고 그 판결 확정 전의 범죄가 비죄입니다. 한마디로 시죄를 수원지법에서 심리할 때 B도 함께 심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만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따로따로 간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이렇게 그 그림에는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우주입니다. 여기서 동시 심판의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따로따로 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한 바에 따른다면 비죄하고 시죄 사이에서는 법원에서 비죄에 대한 형을 정할 때 바로 시죄와 동시에 심판할 때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됩니다. 바로 비하고 시 사이에서는 38조입니까? 39조입니까? 39조가 적용됩니다. 39조 형평 고려 이모적 감면. 그렇다면 만약에 이 B하고 C를 여기서 수원지법에서 동시에 심판하게 된다면 바로 이 폭처법 위반죄 때문에 징역형을 받았잖아요. 어차피 선고유예를 해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동시에 심판하더라도 워낙 이 죄가 좀 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고유예를 어차피 못 해줍니다. 근데 이제 B죄를 범할 당시를 기준으로는 벌금형 증가밖에 없어도 그 이후에 37조 후단이죠. 이에 따라서 요 형, 요 징역, 요것도 자기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증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어렵습니다. 이 판례가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방금 왼쪽 페이지 다시 봅니다. 왼쪽 페이지 맨 밑에 5번의 대가로 1번 요 굵은 글씨죠. 굵은 글씨 다시 봅니다. 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 바로 요 그림에서 C죄입니다. C죄형 징역 4개월 이것도 59조 1항 단세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정황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고유예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걸 잘 정리를 해 놓습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 경찰청이나 경찰 간부 쪽에 이런 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출제하시는 분이 어렵게 되겠다. 이런 걸 내는 겁니다. 이런 걸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워낙 중요한 거고 판례가 많지는 않죠. 이걸 꼭 정리를 한번 해 놓습니다. 이걸 벗어나서 출제되기는 힘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5번. 네, 이 그림 통해서 보시고 다음 오른쪽에 6번 판례입니다. 6번. 6번. 네. 형법 61조 1항에서 말하는 바로 선고유예 실효죠. 형 선고유예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증거가 발견된 때 그러면 선고유예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실효입니다. 발견된 때란 형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한번 해놓습니다. 후입니다. 후.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말합니다.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고 그게 확정된 이후에 이런 바로 자격정지 이상 형에 처한 증거가 있었네. 그때 필요적 실효입니다. 선고유예는 실효됩니다. 후에 발견된 경우는 말하고 그 판결 확정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해놓으면 전입니다. 전. 그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전에 이러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선고유예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단어는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선고유예는 실효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이 당시 법관은 그냥 취소라고 했고 집행유예에서도 이거하고 똑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좋게 이해를 해줍시다. 바로 이건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판결 확정 전에 이게 발견되면 왜 선고유예를 취소할 수 없을까요? 좀 기억이 납니까? 이런 걸 한번 보고 다시 세월이 지나서 또 봐도 또 헷갈린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오늘 중으로도 집행유예에서 그림을 통해서 좀 자세히 봅니다. 자세히 보니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으로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봉에 대해서 1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6월 딱 정해놓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1심에서 선고했고 2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한 겁니다. 근데 2심이 진행되는 도중에 검사가 알게 됩니다. 증거와 조회 등을 쭉 사실 회부를 통해 가지고 이런 봐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증거가 있었다. 검사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2심이 진행되는 도중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1번 2심 판결이 확정되고 3심까지 가가지고 선고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다른 법원에 검사가 선고유예 취소 청구로 나가야 된다. 이게 1번이고 2번 왜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냐. 그냥 항소심에서 주장해가지고 담당재판부에 제출해가지고 그냥 뭐 선고유예 말고 실형을 선고하도록 유도하면 되지. 즉 한마디로 당의 소송 절차 내에서 불복수단인 항소나 상고를 통해서 바로 잡으면 되지. 굳이 얘한테 선고유예 해줘서는 안 되는데 선고유예 판결이 뭐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취소나 실효 청구로 나가서는 안 되겠죠. 답은 뭡니까? 2번입니다. 아직 확정되기 전이니까 당연히 소송 절차 내에서 뭐 항소나 상고 등으로 바로 잡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뒤에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선고유예 실효가 되기 위해서는 선고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발견되어야만 됩니다. 알겠죠? 바로 확정되기 전에 발각된 경우에는 취소 청구로 나가서는 안 되고 그냥 항소나 상고 제도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봅니다. 이제 전에 이러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그 다음 이때 판결 확정 전에 발각되어 취소할 수 없는 경우라 하면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격 사유를 안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결격 사유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검사가 부수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요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항상 배임죄 등을 통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법에서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같이 보잖아요. 법에서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같은 법적 효과를 부여합니다. 민법 108조입니다. 민법상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쭉 뭐 10조 사망을 통해서도 공부해왔죠. 원자행, 원인이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서도 10조 사망에서는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유로 신신장애를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예견하고 실제로 예견한 경우뿐만 아니라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과실에 의한 원인자도 뭐 원자행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같이 봐버립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이걸 왜 같이 보나요? 실제로 용팔이가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할 방법이 있나요? 지극히 머릿속에는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얘는 보통 모른다고 잡아떼잖아요. 그래도 알았지 않느냐? 좀 몰랐는데요? 잡아뗍니다. 그럼 우절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알 수 있었다. 이거는 주변 사정, 객관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법입니다. 리걸 마인드입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고유예를 1심에서 선고했고 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검사가 요놈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증거가 있다. 요거 명백하게 알죠. 그러면 선고유예 취소로 나가는 게 아니고 당의 소송 절차 내에서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검사가 명확하게 알았던 경우뿐만 아니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검사 앞에 증거 조회복 뭐 조회서가 다 있고 이렇게 해서 검사가 충분히 조금만 검토해 봤으면 이 춘봉이가 자격 뭐 정지 이상 형에 처한 증거가 있었다. 이게 충분히 발견되고 선고유예 결격자다. 알 수 있었는데 검사가 모르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모르고 지나간 겁니다. 그럼 이거 선고유예 취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고유예 취소 청구로 나갈 수 없습니다. 왜? 이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검사가 알 수 있었잖아요. 즉 다시 그러면 이 6번 판례 끝에 결격사유로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부주를 알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선고유예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고유예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판시하는지 알겠죠? 간단하게 예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춘봉이가 사실은 그 전에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증거가 있습니다. 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2년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뭐 사고를 쳤죠. 그걸 재판받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선고유예를 해주네요. 이와 같은 증거가 있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1심에서 선고유예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검사 앞에 충분히 요 증거 조회서가 다 있습니다.
충분히 요 놈은 비록 집행유예 받았지만 선고유예 할 수 없는 놈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검사가 알 수 있는데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2심에서도 그냥 선고유예를 선고했고 3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됩니다. 검사가 알 수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검사가 지금 잘못하고 있죠. 근데 춘봉이는 그냥 결국은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됩니다. 감방 안 가잖아요. 감방 안 가기 때문에 다행이다. 다시는 교도소 가기 싫은데 안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음 잡고 카센터에 기술도 배우고 취직해가지고 영심이랑 결혼도 했네요. 결혼도 하고 배도 불러옵니다. 아기가 이제 한 달 뒤면 출산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사가 그 이후에 보다가 뭐야 얼마 이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전과 있었네. 내가 이거 오늘 안 거야. 오늘 알았어 하고 이미 만삭의 안을 두고 있는데 그러면 너 이리 와. 너 선고유예 취소할게. 징역 이래서 6월 내지 1년을 살아. 그럼 감방 들어가는 거잖아요. 만삭의 아내를 놔두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검사 지가 충분히 그 전에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바로 잡아가지고 얘가 차라리 징역 6개월 빨리 감방 갔다가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 결혼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낫잖아요. 근데 선고유예가 판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검사가 나중에 알고 해놓고 선고유예를 취소해가지고 너 교도소 끌고 들어가라. 이미 결혼까지 하고 만삭의 아내를 두고 말이 안 되죠. 불척의 손해나 타격을 입히는 겁니다. 이게 법적 안전성이 위배되는 거잖아요. 법치주의입니다. 알겠죠? 따라서 이런 판례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판결 확정 전에 발각되어 선고유예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없는 경우란 검사가 명백하게 안 경우뿐만 아니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결국 이 말은 선고유예 취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면 됩니다. 한번 꼼꼼히 한번 한 번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오래 갈 겁니다. 요거. 네, 요래서 선고유예는 한 요 정도 정리하고 집행유예네요. 네, 잠시 쉬었다가 집행유예 보도록 하겠습니다.